안녕하세요.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12월의 첫 주가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다들 정시를 앞두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예년보다 모집 인원이 줄어들어서 합격률이, 경쟁률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치밀한 입시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정시 집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대학 입시의 마지막 관문 정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합격으로 가는 최선의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로 계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의 불안함 그리고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영동고등학교 교사로 계십니다. 김호성 선생님, 또 비전과 멘토 대표로 계신 하귀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대학으로 향하는 길 가볍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정확한 정시 상담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사전에 접수를 하고 계십니다.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정시 상담 진행해 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예요. 네, 요즘에 학생과 더불어서 고민 많으시죠? 네. 네, 어떤 내용이 좀 중점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으신지요? 예, 저희 아이가 생물을 좋아하고 생명과학 계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네. 혹시 저희 아이 성적으로 경희대나 경희대 국제 캠퍼스 그리고 건대에 지원하면 네. 합격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예. 또 가나다 군별로는 어떻게 지원하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물학 관련해서 지금 관심이 많은 학생이고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시 모집에서도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니까 우리가 내신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정시 때는 3학년 2학기까지 다 들어가는데 아직 기말고사가 집계가 안 됐으니까 1학기까지만 보면 국어교과 3.43이고요. 영어가 3등급, 수학 좋습니다. 2.34등급이고 과학이 이제 3등급 초반인데요. 주요 4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2.96등급이고 전교과는 3.1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 점수가 다 나왔죠. 언어 영역이 117점 표준 점수래요. 100분 76입니다. 3등급이고 수리과양 같은 경우에는 122점 86, 100분위는 이제 86이고 등급은 3등급 나왔습니다. 외고 영역이 조금 조조합니다. 예, 113점에 100분위 71 그리고 등급이 4등급 나왔습니다. 과학 탐구는 화학 원하고 생물원, 생물투 이렇게 했는데 일단 하원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상위 두 과목 반영할 때 생물 원이 표준 69에 100분위 98, 그다음에 등급은 1등급이죠. 생물투는 67에 100분위 95, 등급은 2등급 성적이 나왔습니다. 네, 역시 생물 관련 성적이 좋네요. 예, 희망대학을 좀 보면 수시에 지원한 대학이죠. 학생부 전형으로는 지금 건국대 생명과학을 써놓으셨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는 연세대 시스템, 고려대학 생명과학, 서강대 생명과학, 한양대,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생명과학을 지원하신 상태입니다. 네. 네, 정시 희망대학도 살펴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경희대 생물학과 이제 가군에서 선발한 거 물어보셨고, 나다군에서는 건국대 생명과학 또는 특성학부죠. 그 다음에 경희대 국제 캠퍼스에 있죠. 생체유공학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보니까 수시로 6곳을 모두 지원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논술과 학생부 전형 두 가지 전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논술 시험은 잘 치렀나요, 어머니? 예, 논술은 잘 치렀는데 네. 수학 등급이 안 나와서. 아, 예. 자, 하 선생님께서 지금 함께 보셨는데 일단 수시에서의 합격 가능성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뭐 건국대학교 학생부 전형에서만 합격을 좀 기대해 보셔야 되는 게 어머니 말씀하셨듯이 대학이 요구하는 이제 최장력 기준에 지금 수학이 안 돼서 좀 염려가 되시는 것 같고요. 일단 그 내신 2.9등급대에서 건국대 우리 쓴 생명과학이
뭐 전년도에 이제 합격생들을 보면 조금은 어렵다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냉정하게 물론 이제 추가 합격까지도 있겠지만 정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시점이 맞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앞서 이제 우리가 수능 성적과 또 내신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그 수능 성적을 지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언수회탐의 두 과목을 많이 반영하니까 이 점수 기준으로 표준 점수는 지금 500점이 안 나와요. 488점이 나오고 100분위 점수로는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이 많이 쳐졌기 때문에 33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언수의 표준 점수가 352점이고 언수의 100분위는 233점.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이 괜찮습니다. 탐구 두 과목이 화학은 못했지만 생물 원투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과목 기준으로 표준 점수가 136점이고 100분위는 97 나오니까 아마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동점대별로 한번 보면 네네. 본인이 유불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네. 보시면 보시다시피 그 표준 점수 488점을 만든 언수회탐 두 과목 기준으로 그 점수 대 비해서 언어 영역은 4점 정도가 낮고 수리 영역은 괜찮죠. 4점이 네네. 높은데 이제 좀 치명적인 건 외국어 영역의 그 동점대 평균에 비해서 11점 정도가 낮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상쇄하는 게 탐구가 상대적으로 좋은 거죠. 그래서 표준 점수든 100분위든 놓고 보면 아무래도 수학하고 탐구 영역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에 이제 원서를 조합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우리 학생이 앞에 상담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님도 그랬는데요. 경희대하고 건국대 이 두 개 대학을 지금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고 네. 또 지금 보면 이제 지원 전략으로는 군별로 어떻게 전략을 펴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과 학부모가 지망하는 희망 대학들의 특징과 전 영상의 어떤 그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좀 합격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쭉 살피셔야 되는데 먼저 이 대학들의 경쟁률, 전년도 경쟁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지를 좀 먼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경희대 생물학과 같은 경우는 서울 캠퍼스입니다. 여기는 지난해 10명 선발하는데 8.31대 1이니까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나군에 이제 경희대 국제 캠퍼스의 생체유공인데 여기 11명 선발이 6.64대 1이었고 건대 같은 경우에는 나군의 생명과학은 15명 선발이 5.4대 1인데 다군에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가나군에 소신 지원하고 자연계 학생이 쓸 데가 없으니까 건대로 많이 오거든요. 여기는 이제 21.14대 1 보였다. 예. 이제 건대 합격을 노리면 다군은 좀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경희대 생체유공도 다군에서 6명 선발할 때 나군하고 비슷하게 6.83대 1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음 화면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점수 활용 지표라도 지금 볼까요? 경희대 생물학과는 일단 우리가 아까 앞서하면서 봤지만 수학하고 과학이 좀 더 좋았기 때문에 이 점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는데 경희대하고 건국대 놓고 보면 그래도 경희대가 나아요. 왜냐하면 수리가 35% 반영이고 그 다음에 과학이 25% 반영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60% 반영되니까 근데 이제 취득 점수하고 그 우리가 보는 배치 점수하고 단순 배치 점수입니다. 이거는 뭐 반영 비율 고려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서는 점수 차이가 한 마이너스 16점 정도 된다. 이 정도 우리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국제의 생체유공학과 바로 이어서 보시면 여기도 반영 비율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점수는 마이너스 13 정도 되니까 한번 뭐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건국대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경희대랑은 달라요. 수학을 잘했는데 수학이 5% 다운돼서 30%고 과학이 25%가 아니라 여기는 20%죠. 그러니까 수학하고 과학 합치면 50%입니다. 경희대는 60%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친구가 못하는 외국어 영역이 30%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불리해지는 거죠. 단순 점수로도 배치 점수에서는 좀 마이너스 폭이 크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군에서 이제 뭐 보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점수 전체적으로 이제 다군으로 가게 되면 점수가 좀 더 커지죠. 마이너스 폭이 아까 이제 하향한정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석이 일단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뭐 반영 비율이라든지 지금 배치표 상으로 봤을 때는 건국대보다는 경희대가 좀 그나마 도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좀 군별로 어떤 대학이 좀 적합할지 좀 추천을 해주시죠. 일단 어머니께서는 지원 원칙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성적보다 잘 안 나온 그런 케이스라고 보는데 일단 학과도 생물이나 생명과학 쪽으로만 고집하실 거냐 아니면 이제 자연계 학생이니까 뭐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까지도 폭넓게 생각하실 거냐 저희가 이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좀 폭넓게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가군부터 정시에 추천하는 대학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상향해 볼 수 있는 대학이 인하대학교 생명화학공학인데 사실 점수상에서는
단순 점수로 봐도 한 마이너스 10점 이상이 조금 간격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대학이 수학의 30%고 과학의 25%를 반영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55% 비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치 점수는 단순 점수니까 비율로 하면 마이너스 폭은 좀 줄어들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하고 조금 가까운 인접거리에서 나중에 혹시 생명과학에서 이제 대학의 밸류는 좀 떨어지지만 학과의 어떤 메리트를 봤을 때 그래서 추천할 수 있는 게 이제 가톨릭대 네. 생명환경학부인데 여기는 이제 가나형 반영하고 사가탄 반영하는 특성도 있습니다만 일단 수학이 30이고 과학이 20이에요. 그리고 점수상에서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소신 안정으로 가톨릭대 볼 수 있고 조금 더 안정을 해본다 그러면 이제 대학의 메리트를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중앙대입니다. 중앙대가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네. 통합이 이제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원칙을 정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여기는 이제 시스템 생명공학이 있는데 수리 가형을 지정하고 있으니까 나형을 한 친구는 못 오겠죠. 그다음에 과학탐구 지정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이과끼리 싸움입니다. 네네. 근데 점수상으로 봐도 높게 봤을 때도 480점 정도 되니까 좀 점수가 한 10점 이상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예. 보니까 안정으로는 가군에서 중앙대학교가 좀 추천이 되는 거고요. 네. 자, 나군대학교 뭐 바로 이어서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물어보셨던 경희대 국제인데 여기 역시 아까 이제 우리가 앞서 봤으니까 응용화학 쪽으로 가면은 조금 점수가 낮아져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점수폭이 마이너스 7점인데 이건 단순 점수고 또 100분위를 그 경희대가 탐구를 변환 점수를 쓰니까 이 친구가 지금 가탐 100분위 괜찮거든요. 네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소신 조금 상향되겠고 그 다음에 학과를 굳이 이제 생명이나 이쪽으로 국한하지 않으면 잘하는 수학하고 과학만 가지고 조합을 해봤어요. 네. 그게 이제 아주대학교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 마이너스 3점이라고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만 사실 100분위를 가공해서 탐구는 반영하니까 예. 거의 소신이 될 것 같아요. 단 유의할 점은 언어나 영어를 외국어 영역을 망한 친구들이 오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군으로 이동하는 이제 추가 합격이 최초 합격이 안 되면 네. 수합이 잘 안 돈다라는 걸 좀 감안했을 때 소신 지원이 되겠죠.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 둘 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서울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대학은 이제 밸류가 좀 그렇지만 어머니 눈높이에서 과는 괜찮다. 네. 그러면 이제 분자생물학부로 세종대 교수님들이 좋으니까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경희대나 건국대보다는 조금 밸류 면에서 어머니가 만족스럽지 않으실지도 모르는데 점수상으로는 거의 타이트해요. 그렇네요. 이유는 이제 언어를 적게 반영하고 그다음에 영어가 30% 반영돼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여긴 타이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나군의 중앙대가 분할 모집하니까 시스템 생명은 같은 조건에서 점수가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군 추천인데 다군이 정말 쓰기가 원서가 좀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간하군 소신 쓰고 내려 쓰거나 아니면 간하군 안정 쓰고 올려 쓰는 학생들끼리 경합하는 지역이니까 여긴 경희대 응용화학 점수가 좀 모자라다고 이렇게 상향이 나오는 거고요. 합격을 안전하게 하고 싶다는 게 간하군에서 어머니께서 만약에 소신을 다 쓰게 되면 다군에서 안정을 선택할 때 골라볼 수 있는 대학교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에 교수님들 생명공학이죠. 여기도 여유 점수가 아주 많이 남아요. 근데 네. 이제 이거는 어머니가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학이 요즘 부쩍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네. 있고 그다음에 의예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생명과학은 또 그렇게 연동해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대학의 밸류 면에서는 그런데 점수상에서는 좀 빡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 본 외국어 영역이 35% 이렇게 반영이 되고 탐구가 15%밖에 안 들어간다. 아. 그리고 교차 지원을 하는데 뭐 수학이 5%, 그다음에 뭐 과탐이 2% 가산점 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과생들이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소신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천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네, 지금 선생님께서 가나다군별로 좀 도전적인 대학 그리고 안정적인 대학 좀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네. 점이 있으면 여쭤보세요. 저 머리가 지금 너무 복잡해서 딱히 생각이 안 나요. 예, 지금 오늘 상담해 드린 내용 저희가 네.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아드님이랑 좀 상의를 잘 해보시고 아드님 네. 앞으로 어떤 일 하고 싶어 하나요? 네, 뭐 생명과학 계열 쪽에 연구원을 하거나 네. 예, 이 제약 계열 그런 데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학과 조정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좀 소신껏 한번 대학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한번 참고를 하셔서 최선의 결과 얻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물을 좋아하는 우리 학생은 탐구 영역 성적이 제일 좋기 때문에 수리와 생물 2 과목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요. 희망대학 중에서는 건국대학교보다는 경희대학교에 도전하는 게 낫고 학과를 바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 가군에서 하양으로, 중앙대 안성 시스템생명공학과, 나군에서는 소신 지원으로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다군에서는 상향으로 경희대학교 국제 응용화학과를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정시 집중 상담 함께하고 있는데요. 생방송 중에 전화 주셔도 됩니다.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 정시 집중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수험생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요즘에 네. 아드님하고 고민이 많으시죠? 함께. 네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우리 아들이 세 번째 도전인데요. 아, 네. 작년보다 수능이 또 안 나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걱정이에요. 네. 지금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이나 아니면 좀 더 상향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일단은 그 학교 3개년 전체 학생부 내신을 보면 국어교과 5.1등급이고 영어교과 3.6등급, 수학은 좋습니다. 2.2등급 나와 있습니다. 예, 과학은 4.5등급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 학생이니까 국영수 과학하면 3.85등급 나옵니다. 자, 올해 수능 점수가 나왔는데 언어 영역 표준 점수가 119점, 100분위는 82%고 등급은 3등급 나왔습니다. 자, 수리 가형은 표준 점수가 124점, 100분위는 89% 나왔고 등급은 2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외국어 영역도 표준 점수 126점에 100분위 89%, 등급 2등급 나왔고요. 자, 과학 탐구 영역은 물리원이 표준 점수 63점에 100분위 85%, 3등급 나왔고 화학도 역시 63점에 88%의 등급은 3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수시지원대학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학생은 지금 수시지원대학으로 연세대학교 이제 치의학과,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전자전기학과, 그다음에 성균관대 전자전기, 서강대 화학생명공학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시에 희망하는 대학은 가군의 인하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계열, 그다음에 나군에는 동국대 전자전기공학부, 다군에는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세 번째 도전을 한 학생인데 지망학과를 보니까 일단 전자전기 계열 쪽으로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보이고,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 지원을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 합격 가능성을 좀 함께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그 연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수능 최저학년 등급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학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합격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네. 나머지 대학들은 지금 다 최저학년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특히 이 학생이 지금 수학 그 교과 성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다 결론이 나죠? 네, 이번 주면 다 결론 납니다. 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정시의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보고 앞서 수능 성적을 함께 살펴봤는데 영역별로 어떻게 조합을 하는 것이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럼 화면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이 학생은 이제 언어 영역 점수가 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표준 점수나 100분이나 전부 다 이제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 그것도 탐구 두 과목이 고르게 잘 나왔기 때문에 둘 다 반영하는 조합이 좋고, 불리한 조합은 역시 이제 언어가 포함되고 그다음에 탐구 둘 다 좋기 때문에 하나만 반영하는 이제 언수 탐해 또는 언해 탐에 해당하는 그런 조합이 좀 불리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학생 지금 조합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수리와 외국어, 탐구 영역 두 과목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실제 우리 학생이 지금 지망하고 있는 대학들이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합이 선생님 가장 유리할까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가군의 인하대, 나군의 동국대, 다군의 홍익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정리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하대학교는 일단은 제가 이제 전자전기공학 계열이지만 유사학과로 이제 기계공학부랑 함께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경쟁률은 기계공학부 4.34대 1, 전자전기공학 계열 3.58대 1. 일단은 수능 100% 전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영 영역을 보면 일단 언어 영역이 일단 20%로 그다지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가형과 외국어 탐구 영역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수에는 표준 점수, 그 다음에 탐구는 100분위를 표현하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나군에 보면 동국대학교 역시 전자전기공학부와 유사하게 기계 로봇 에너지 공학부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4.43대 1, 기계 로봇 에너지 공학과는 4.11대 1. 일단 우선 선발로 수능 100% 진행하고 일반 선발로는 수능 70%와 학생부 30%, 물론 이 학생은 비교 내신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영 영역을 보면 상당히 유리하게 언어 영역이 10%만 반영하기 때문에 네. 이 학생이 불리한 언어 영역 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국대학교가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지편 역시 원수에는 표준 점수, 탐구 영역은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군을 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는 역시 다군에 있다 보니까 13.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수능은 100% 전형하고, 여기 좀 특이한 게 일단은 이제 언수탐이나 그다음에 외수탐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불리한 언어를 배제하고 수혜탐으로 동등한 비율로 적용할 수 있고 100분위 활용지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조합이 수리와 외국어 그리고 탐구 두 과목이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대부분 대학이 언어가 포함이 되는 언수외탐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이들 대학에 좀 지망을 할 경우에 합격 가능성 선생님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수혜탐이 유리하다고 했지만 일단 수혜탐으로 뭐 유리할 수 있는 조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언어 반영 비율이 좀 적은 대학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데요. 일단 학생의 언수회탐 두 과목의 표준 점수가 일단 495점이 나왔고 평균 100분위가 86.6%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지금 희망하는 대학인 가군의 인하대와 비교해 볼 때, 인하대는 작년에 그 수능 그 평균, 즉 최종 등록자들의 이제 수능 평균을 보면 일단 기계공학과가 100분위가 89.58%, 약간 높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전기공학 계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89.2%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나군의 동국대 같은 경우는 기계 로봇 에너지 공학과가 85.12%, 좀 적정하죠. 네. 그다음에 전자전기공학부도 역시 83.63%로 상당히 학생보다 좀 점수가 낮습니다. 다군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는 다군이다 보니까 91.53%의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나군의 동국대를 제외하고는 조금 더 이 학생의 점수보다는 약간 상향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그럼 계속해서 대학별 배치 점수와,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배치 점수와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점수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그런 좀 화면을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군의 인하대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학생의 취득 점수는 지금 언수회탐 가중치 없이 그냥 495점으로 계산할 때 역시 이제 배치 점수도 역시 가중치 없이 그냥 503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약 8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전자전기공학 계열도 역시 504점의 점수를 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점에 해당하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요. 자, 나군의 동국대 기계 로봇 에너지 공학과 같은 경우는 496점의 배치 점수를 보이기 때문에 이 학생 점수에서는 약간 적정이나 또는 소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도 역시 498점이기 때문에 실제는 약 마이너스 3점 정도의 약간 소신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군의 경우에는 여기 홍익대학교는 100분위로 하기 때문에 일단 100분위 점수로 264.5%가 학생의 100분위고 그 다음 배치 점수를 상으로는 274.6%, 약 1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배치표 지금 분석 자료를 보면은 우리 학생이 취득한 점수보다 배치 점수가 적게는 1점에서 많게는 지금 10점까지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략을 수립한다면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나군의 동국대학교가 좀 더 근접했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대학을 좀 세 번째 지원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전기 계열 쪽으로 어떤 소신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대학을 조금 더 넓혀서 다른 좀 이렇게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시에서 추가로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들 먼저 가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군에 보면 일단 광운대학교하고 제가 국민대학교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일단 두 대학이 지금 언어 반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광운대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도 언어 10%, 수리 40에 외국어 30, 탐구 20% 전부 다 표준 점수고요. 그다음에 국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예, 상당히 국민대 안에서 높은 과에 해당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언어 10%에 수리 35%, 외국어 30%, 탐구 25%인데 더군다나 이제 100분위를 를 반영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아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럼 나군을 볼까요? 예, 나군에는 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예, 최근에 많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주로 이제 공학 계열의 학과가 지금 이제 앞서고 있는데 기계자동차공학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학과의 경우에는 지금 언어 영역이 25%를 좀 높게 반영하고 수리 30%, 외국어 25, 탐구 20이지만 활용 지표가 100분위로 반영하면서 또 이 학생의 점수보다는 약간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생각할 거면 이 대학이 좀 좋지 않을까 하고 제가 추천해봤습니다. 다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다군도 역시 이제 분할 모집하고 있는 광운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광운대학교는 뭐 앞서 가군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언어 반응 비중이 낮은 대학이고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도 역시 언어 15% 정도를 낮게 반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학생이 좀 유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실제는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도 통익대보다는 좀 더 적정 기준에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 가나다군에서 광운대와 국민대 그리고 서울과기대, 아주대까지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아니요, 지금, 생각보다 안 나와가지고. 아, 예.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수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한번 결과를 지켜보시죠. 네. 어떻게 논술은 잘 치렀다고 하던가요? 네네. 아이, 좋습니다. 예, 이번 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저희가 또 네.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수능에 도전한 우리 학생은 유리한 수능 조합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 2개 과목이지만 지망하는 서울권 대학들이 대부분 언수의 탐 2과목을 반영하므로 이때 언어를 적게 반영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계열의 소신이 강하므로 대학보다는 학과를 중심으로 소신 안정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 가군에서 상향으로는 인하대의 기계공학과 또는 전자전기공학 계열을, 나군에서는 동국대, 다군에서는 아주대 기계공학과 또는 광운대 전자공학과를 추천합니다. Are you ready? 노래면 노래, 공부면 공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노력하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문학과 1, 2학번 조계현이라고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했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조계현 군의 합격 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대 흡수 글로벌 인재 전형은 1단계 학교생활 기록부 30%와 서류평가 7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30%와 심층 면접 70%를 통합해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영문학 교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외대 영문과에 입학하고자 했던 조계현 군. 하지만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는데요. 저는 화려한 대외 활동도 별로 한 적이 없고 그렇다고 내신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사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할 때 되게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3년 동안 해왔던 수많은 교내 활동과 그리고 저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입학사정관 전형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항상 적극적이었던 계현 군. 언제 왔어? 네. 자습 시간인데 애들 다 자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좀 이렇게 어떻게 활동적으로 써볼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지식 나누기라고 해서요. 영어 문제 풀다 보면 내가 3, 2, 3에 붙이고 써놓을게. 계현 군이 만든 지식 나눔이 시간. 이제 되게 꼼수야, 꼼수. 어떻게 보면.
귀중한 시간을 아깝게 보내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하는 딱딱한 수업 방식이 아닌 자신이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나 노하우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건데요. 이거는 시간이 모자란다거나 이거는 사람이 풀 수 있는 난이도가 아니다. 그때 한번 써보고 봐. 학교에 없는 어떤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면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동아리 활동이나 토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열심히 찾아서 하려고 하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열정을 드러낸 또 다른 교내 활동, 바로 영자신문 동아리입니다. 공과대학에 대한 정보를 싣고 싶어요. 특이하거나 아니면 유용한 어플들을 좀 소개하는 기사를 하나 더 쓰는데 애들도 되게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관심 있는 내용들이니까. 영자신문 제작을 통해 논리력은 물론 리더십과 대인관계 능력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좋은 교내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것들을 잘 표현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얼마나 잘 녹여내는지가 중요합니다. 흡수 글로벌 인재 전형은 포트폴리오를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통해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단순히 내가 했던 활동들을 나열식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을 했으면 왜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희망하는 전공과 이 활동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꾸준히 노력해 원하는 학교에서 합격의 영광을 얻어낸 조계연군. 입학사정관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화려한 스펙이나 공인어학 성적 물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저처럼 교내 활동만 아주 열심히 해도 충분히 입학사정관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성적과 스펙보다는 의지와 노력으로 합격을 이끌어낸 조계연군의 합격 보감이었습니다. 네, 자,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합격한 우리 조계연 학생을 만나봤는데, 그렇죠. 물론 있으면 좋겠죠. 해외 연수 경험이나 공인 영어 성적 같은 거.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성실함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을 통해서 당당히 대학을 합격한 선배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한국외대 흡수 글로벌 인재 전형, 21세기 인재 전형에서 이름을 바꿔서 올해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전경 선생님께서 우리 외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HUFS 전형은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대표적인 입학사정관 전형인데요. 전형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1단계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 30%와 서류평가 70%를 합산해서 3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 들어가면은 2단계 전형에서는 1단계 성적을 30%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을 70%를 반영하되 이걸 이제 합산을 해서 합격자를 가리는데요. 또 하나 이제 참고할 점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시 집중 상담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정시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상담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수능을 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어떻게 수능 성적이 예상만큼 잘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수능 성적표 받았는데. 네, 아니요, 잘 안 나왔어요. 아이쿠, 예, 고민이 많겠네요.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네, 제가 상경결 쪽 국제통상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받은 성적으로 수도권이나 국립대 지원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학위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자, 우리 학생의 성적을 사전에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성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재학생이니까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등급 산출이 됐고요. 국어교과 3.46, 영어 3.76, 수학 좋습니다. 2.92등급이고 사회교과도 역시 2.34등급이니까 괜찮고 국어, 영어, 수학 사이 주요 4개 교과에서는 3.12등급, 전교과는 3.14등급입니다. 자, 수능 성적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언어 외국어는 지금 3등급대. 자, 언어 보면 118 표준 점수에 79, 100분이 나왔죠. 근데 수리나 아영이 조금 처집니다. 115에 73, 4등급 떴고요. 외국어 영역이 117에 77이니까 3등급 끝에. 그 다음에 사회탐구 영역은 전반적으로 좀 학습할 마무리 시간이 안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근현대사, 경제, 세계지리 세 과목 선택했는데 각각 4등급, 4등급, 5등급 득점을 했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 수시지원대학인데 일단 뭐 가천대 국제통상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하셨다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당국대, 경제학부, 국민대, 국제통상, 숭실대 국제통상 논술전형. 그다음에 가톨릭대는 이제 수능 끝난 다음에 적성고사죠. 한국교통대학교 학생부 전형에 지금 지원을 하셨습니다. 결과 기다리고 있고 정치 희망하는 대학은 가군에서 한국교통대,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그리스도대학을 물어보셨고요. 다군에서는 영남대학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수시 결과가 이번 주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우리 학생 어떨 것 같아요? 논술이나 적성고사 열심히 잘 치렀습니까? 네, 열심히는 쳤어요. 네. 자, 우리 학생님께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수시 결과 어떻게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고, 네. 7일이나 8일날 이제 최초 합격자 발표되고, 수시 등록한 다음에 또 추가 합격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12월 18일까지 다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일단 학생이 좀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미리 정시 가능성을 이렇게 좀 겸손하게 미리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이 수시 좀 됐으면 좋겠고 정시에서 또 이 대학이 아닌 질문대학 포함해서 추천대학까지 좀 작전을 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을 좀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죠. 예, 언수에탑 표준점수 두 과목 기준으로 457점 나왔는데 화면을 통해서 우리 이 점수를 만든 친구들에 비해서 영역별로 어떤 게 더 잘했고 못했는지 좀 동점대 평균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화면 보실까요?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동점대 평균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예측하는 네. 점수니까 참고해보죠. 그러니까 표준점수 457점을 득점한 친구들에 비해서 언어 영역이나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이 각각 3.1점, 4점 정도 높아 보여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무리가 덜 된 탐구, 사탐에서 지금 마이너스 8점 이렇게 보이니까 언수의 비중이 높은 쪽으로 좀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백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리 영역은 뭐 거의 평균대 점수인데 백분위에서는 오히려 언어 영역하고 외국어 영역이 표준 점수보다 더 높게 나오죠. 이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언수에만 반영한다 했을 때는 표준 점수 대학보다는 백분위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이고 탐구 영역이 아깝네요. 네, 지금 보면 우리 학생이 한국교통대나 그리스도대 또는 영남대를 지금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제통상이나 상경계열을 지금 희망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봤을 때 이 대학들의 합격 가능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의 분석도 중요한데 이 방송 분명히 2학년 친구들이 학부모님 보실 수도 있어요.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은 정말 탐구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여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제발 탐구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 친구가 생각한 대학은 경쟁률부터 해서 활용 지표에 따라서 유불리가 어떻게 되는지 화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경쟁률 가군의 한국교통대는 이게 이제 충주대학교하고 한국철도대학이 지난해부터 통합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지난해 모집인원 4명 뽑을 때 8대1이었으니까 상당히 내지 경쟁이 높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대학은 경영 13명 뽑을 때 5.31대1이었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만만한 경쟁률은 아닙니다. 다군에 있는 영남대 경영학부는 65명 선발에 4.92대1 경쟁률 보이고요. 이 대학들의 이제 배치 점수나 이치를 다음 화면에서 바로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교통대 국제통상이 언어 영역이 40이고 수학을 반영하지 않죠. 그 다음에 영어가 40이고요.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친구가 100분위로 224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언어나 외국어는 괜찮아요. 그 지원선에 비해서. 근데 탐구 마이너스 폭이 커서 한 9점 정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중치라든지 반영 비율을 계산하지 않은 거니까 일단 여기 이제 반영 비율을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폭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일단 여기 소신 상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대학교는 뭐 사과탐 한 과목 반영하고 지정했죠. 그 다음에 언수회 중에서 택 1이니까 결국은 잘한 그 과목을 점수 조합해서 갔을 때 147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원선에서는 점수가 7점 정도 남는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다군의 영남대 두 개 학과입니다. 경영이랑 국제통상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는 우리 친구가 지금 상대적으로 못한 수학이 15% 반영되는 건 이로운데
언어 영역하고 외국어 영역 합이 70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탐구 15%가 반영되는 것에서 언어 외국어 비중이 높으니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친구가 득점한 점수와의 100분의 1을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폭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사실 영남대는 만약에 쓰게 되면 거의 뭐 추합의 추합을 노려야 되는 그런 이제 상향 기온이 된다라고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영남대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 이제 상향 지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 대학 나군에서는 이제 뭐 하향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에게 어떤 지원 전략을 펼치는 것이 학생에 가장 유리한 조합일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예, 우리 친구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그 나군의 그리스도 대학교를 질문하셨는데 혹시 집에서 가까워서 물어보신 건 아니죠? 네, 제 친구가 합격을 해서 일단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 부모님하고는 얘기를 하셨나요? 네. 그래서 찬성하셨어요? 괜찮다고? 네, 아직은. 아직은? 오케이. 네. 왜냐면 이게 정시 지원 전략을 짜실 때는 학생들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지원 목표 대학을 쭉 잡는데 등록금을 내주시는 분은 부모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대학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또 다니면서 또 어떤 본인이 설정해야 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저는 이래요. 중위권 학생들이 무조건 점수에 맞춰가지고 막 대학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과 괜찮겠다 이렇게 쓰는데 오히려 그게 썼을 때 안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심리로 오는 친구들이 지난해도 작년에 저희 친구 보니까 30점 내렸었는데 예비번호 앞번호에서 잘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자기 점수를 잘 활용해서 앞에서도 분석했지만 언수의 점수가 좋고 네네. 탐구가 적으니까 예. 탐구를 반영 안 하거나 아니면 탐구를 적게 반영하는 대학. 그다음에 지방에 있지만 국립대를 이제 아까 한정에서 물어보셨는데 가능하면 이제 네임밸류가 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취업을 생각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쪽에서의 선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제가 추천하는 가군대학은요. 일단 화면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본인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통대 국제통상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폭이 있는데 이거를 상향으로 보고 지원을 하는 거죠. 언어 외국어 비중 40-40이니까 잘한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영남대까지 내려갔다면 인제대학교가 이제 오히려 부산역에서 더 가깝다. 김해에 있고 여기는 지금 언어를 지금 반영하는데 이게 반영 방법이 언어를 지정하고 나머지 수학, 외국어, 사탐 중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택 3입니다. 그러니까 네. 4개 영역 중에서 잘한 것만 3개 반영하니까 탐구를 버리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학생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단순 배치 점수에서는 마이너스 4점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정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약간 상향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경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동국대에 있는 경주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학생들이 많이 내려가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그 또 KTX 생겨가지고 여긴 경영학부인데 여기는 사회를 지정하고 나머지 언수회 중에서 택인데 또 각각 35% 반영하니까 아마 이것도 그 점수상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탐구가 30 들어가는 게 좀 더 불리해요. 그러니까 단순 점수로는 수능 100이라서 별 문제가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쪽이고요. 자, 바로 이어서 나군대학은 단국대 천안을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서 지하철 이용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이게 또 이게 지하철이 쓰는데 직행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통상인데 여기는 언어 영역이 30이고 수학이 15, 그 다음에 영어가 35% 들어가고 탐구 20%니까 아마 100분위에서는 지금 한 마이너스 7점 정도 뜨는데 우리 친구가 만약에 다른 대학 그러니까 가군이나 다군에서 안정을 도모한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소신껏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상명대 천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하철역에서 셔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100분위 반영하거든요. 지난해 표준 점수였는데. 근데 언해탐입니다. 언해탐이고 탐구가 20% 들어가니까 불리한 조건을 좀 낮췄죠. 그다음에 학생부 10% 들어가는데 문제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점수가 좀 남아요. 근데 대신 경쟁률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군의 상명대 천안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물론 우리 친구가 생각했던 그리스도 경영은 아까도 분석했으니까 여기서 가다군을 소신 쓴다면 그리스도 대학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바로 이어서 다군입니다. 다군에서 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교통대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그 가군에서도 뽑고 다군에서도 뽑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군에서 인제대나 혹은 동국대 경주를 쓴다 그러면 다군에서는 교통대를 써볼 수도 있는 이런 전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점수 차이는 오히려 아까 가군에서 봤던 데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왜냐하면 다군이니까. 그 다음에 영남대는 친구가 물었는데
여기는 역시 100분위 반영해서 조금 불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점수상에서도 한 마이너스 11점 정도 되니까 다음 화면에 저는 오히려 그 동국대 경주 캠퍼스죠. 네네. 여기가 지금 가다군 분할 모집이니까 한국교통대랑 크로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가군에 교통대 쓰면 다군에 뭐 동국대 경주, 네네. 아니면 동국대 경주로 가군에 쓰면 가군의 교통대 네.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이제 나군에서는 아까 상명대나 뭐 그리스도 대학이었는데 여기도 점수 차이에서는 그냥 뭐 자기 점수에 소신껏 해당된다 이렇게 네.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선생님께서 가나다군별로 학교를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정시 전략 잘 짜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탐구 과목이 취약한 우리 학생은 언수회, 특히 언어와 외국어 영역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요. 수능보다는 내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학생부 반영 비율이 있는 대학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 가군에서 적정으로 동국대 경주 캠퍼스 경영학과, 나군에서는 하양으로 그리스도대학교 경영학과, 그리고 다군에서는 상향 지원에 해당합니다. 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학과를 추천합니다. 네, 자 이렇게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입시 전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보시고 우리 아이도 그리고 혹시 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정시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1:1 입시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수능 점수 등 개인 정보를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서둘러서 신청을 하셔야지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험생들을 위해서 귀중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호성 선생님 그리고 하귀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역시 여러분들 정확한 정시 집중 상담을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21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상담 받으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친구들, 비슷한 성적대의 친구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정시 전략을 짜서 최선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ext. TBS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에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 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 정보와 분류별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서울 강서구 개화산 자락에는 아주 특별한 일터가 있습니다. 희망나무 목공소. 이름처럼 희망을 만들어가는 곳인데요. 태풍에 쓰러지거나 수명이 다한 고사목도 이곳을 거치면 금세 그럴싸한 의자와 탁자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처음부터 목수였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업에 실패했거나 은퇴한 분들이 어깨 너머로 목공예를 배우면서 이제 어엿한 목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공직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임한 분이나 또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IMF 시절에 적복 제2의 인생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든 제품은 군내 공원과 노인정에서 사용되는데요. 버려진 나무들이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강서구는 연간 수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료들하고 같이 서로 이제 얘기도 해가면서 또 옛날 얘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 힘도 좀 덜 들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패목이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이분들.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내일을 만듭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김동훈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정보. 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이 떡 한번 먹어봐. 어머, 뭘 넣어서 만들었길래 이렇게 찰지니?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흔히 반죽이나 밥, 떡 따위가 끈기가 많거나 성질이 야무지고 까다로우며 빈틈이 없을 때 찰지다라고 하는데 찰지다가 아니라 차지다입니다. 차지다는 접두사 찰과 지다가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이는 파생어에서 앞단어의 리을 받침이 뒷단어 첫 음절 니은, 디귿, 시옷, 지읒을 만나면 탈락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이 떡 한번 먹어봐. 어머, 뭘 넣어서 만들었길래 이렇게 차지니?
서울 생활의 행복 도우미 120 다산 콜센터를 아십니까? 지난 2007년 104명의 상담원으로 시작된 다산 콜센터는 이제 500명의 상담원이 있는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루 평균 걸려오는 전화는 약 3만 6천여 건. 지금까지 총 4,600만 건이 넘는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요. 교통과 수도, 일반 상담과 부정 등의 분야를 365일 24시간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담의 57.5%가 서울시정에 대한 상담이고 이 가운데 38.9%가 대중교통이나 위치 안내와 같은 교통 관련 상담인데요. 가장 많은 수의 상담 전화가 걸려온 건 2011년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날로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민원 신고와 교통, 강수량 등의 문의가 총 4만 9천여 건 걸려왔습니다. 다산 콜센터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총 5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청각장애인들 위한 문자와 수화 상담 서비스도 하루 평균 144건가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처음 시작할 당시 다산 콜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9.1%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 현재는 84.3%까지 오를 정도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주고 있는 120 다산 콜센터.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트북 뭘 들고 있는 경사인데 그런 식으로 블레동이면은 이제 옛날에는 그 방직 공장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아파트촌으로 변했는데 그 한쪽 구석에 이렇게 예전에 이런 공간들, 그러니까 철공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걸 오늘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서 보게 됐고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기회가 되면 이렇게 같이 좀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 뭐야? 12월 31일 날 종료한다며 왜? No! 아날로그 방송 종료 지역마다 달라. 전국 동시 종료라면서요? 지역별 순차 종료일 모두 달라. 우리 지역은 종료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잘 봐. 정부 지원 빨리 신청해야겠구나. TV 화면 자막 보이면 신청해. 콜센터 124 지금 바로 신청해.